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유튜브, 뉴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저는 목포 MBC 김윤 기자고요. 목포시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번 목포 시내 버스 노선 개편안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시 교통행정과 이재훈 주무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한 사단법인 21세기 산업연구소 이성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성민입니다. 자, 그럼 부분 개편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부분 개편안 같은 경우는 현재 노선에서 저희가 정말 비효율적이다. 정말 이거는 민원성 노선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정을 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기사님들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운전하실 때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고 위험을 느끼시는 구간들을 집중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결국 기사님들이 느끼는 사고 위험이라는 게 결국은 탑승하시는 분들에게도 사고 위험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분 개편안을 해보니까 부분 개편안은 또 어떤 장점이 있던가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분 개편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민들께서 타시기 편하신 거죠. 거의 변화가 없으니 노선도 거의 유지가 되니 편하신 거고, 전면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제 환승도 조금 더 많아지실 거고, 그다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좀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 개편안은 익숙해서 네. 좀 편하는데 네. 전면 개편안보다는 비용이라든가 효율성이 약간 더 떨어지고, 네. 전면 개편안은 효율성은 좋은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적응하는데 시민들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면 개편안부터 한번 노선을 직접 보면서 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우리 네. 그 대표님께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자, 이게 전면 개편안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보시다시피 기존 노선에 비해서 상당히 직선화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선과 이제 지선으로 이제 나누는데, 간선이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중심이 되는 그런 노선들입니다. 저희가 뭐 기존의 노선하고는 일단 번호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데, 뭐 좀 전에 목포시에서 설명 주신 것처럼 기존의 노선 체계와는 전면 개편안은 확실히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차가 6시에 시작해서 막차가 뭐 10시 반 이렇게 오고, 보시다시피 이게 놀라울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배차 간격이 10분? 그전에는 저런 노선 간선 일본 노선하고 배차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토부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포기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18분 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간선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도 상당히 맞춰서, 물론 이제 좀 전에 지에서 설명 주신 대로 환승이라는 부담이 생기겠지만, 보시다시피 상당히 편해질 것이다. 간선 1번은 보시다시피 뭐 오령주차장에서 뭐 해룡마을, 문태중고, 목포역, 삼학동 차고지 이렇게 준비가 될 겁니다. 지금 저기가 오령 주차장 하나, 둘, 셋, 넷, 5곳만 표시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 길이가 상당히 긴데 네. 정류장은 보통 몇 개가 생겨나요? 이제 그걸 논의하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오늘부터도 이제 쭉 시민들하고 의견을 하겠지만, 다만 전면 개편안이기 때문에 부분 개편안 때는 좀 가능할 것 같지만, 저희가 설계한 데서 정류장이 많으면 시민들은 편하실 수 있으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시는 기존에도 정류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 수요라든지 이런 데이터와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생긴다면 네. 몇 개나 생겨야지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 거리면 사실 저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0개 이내가 훨씬 적당할 거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총 버스 네. 오령 주차장에서 네. 삼학도 차고지까지 가는데 운행 시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배차 시간이 이제 10분이고 운행 횟수가 이제 99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은 사실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정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길이 좁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뭐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광주의 뭐 신도시 이런 부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사실 시간은 노선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사님들의 한 반나절 근무 타임 정도
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간선들은 다 운영이 네. 될 겁니다. 지금 간선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가량 3시간 가량. 되는 노선도 있는데 그런 노선들은 다 집중적으로 좀 네.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간선 간선 노선이죠. 2번. 지금 간선이 3개고 간선 3개에 대해서 지금 전면 개선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면 개편안. 네. 간선 2번 노선이죠, 지금? 네, 이번 노선입니다. 좀 전 노선과는 다르게 석현 삼거리에서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간선입니다. 제가 이제 뼈대와 가지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간선이 이제 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터미널 쪽과 석현 삼거리를 이용하시는 이런 분들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게. 지금 보니까 지금 1번하고 2번 노선은 세로 방향이네요. 네, 세로 맞습니다. 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네, 뭐 네. 목포시가 가로로 생겼기 때문에 음. 뭐 이 횡방향은 어쩔 수 없지만 종과행 얘를 맞췄고 동일하게 한 10분 정도의 배차 간격을 이것도 저기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예, 그 1시간 정도로 반 보시면 이내로. 됩니다. 네, 네. 간선의 역할은 빠르게 많은 물류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전면 개편한 3번 노선입니다. 네, 간선. 맞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다시피 뭐 좀 전에 이제 시에서도 뭐 종점 부분을 말씀 주셨지만 뭐 저희가 차고지라든지 뭐 오름 주차장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존까지 못 겪었던 남악의 이제 전남도청이라든지 검찰청을 거쳐서 목포시청을 경유해서 목포역 그리고 마지막 차고지로 올 수 있는 그렇죠. 동일하게 이제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은 비슷하고요. 보시다시피 배차 간격은 10분 정도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네. 감선 3번 노선이에요. 예. 지금 전면 개편한 1, 2, 3번 노선 안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이번엔 지선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선이라고 하는 의미는 간선에서 가지가 쳐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흔히 이제 대도시는 조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이제 시내 버스가 다니고 마을 버스가 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실 그것과 비슷한 이론이지만 실제 목포시에서는 간선과 지선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배차 간격이 보시다시피 저희가 간선과는 다르게 조금 널널한 부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구간도 보시다시피 조금 구석구석을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시장도 보시다시피 많이 나옵니다. 청호시장 요 세 군데 시장이 나오다시피 어르신들이 시장을 뭐 장을 보러 가실 때도 충분히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반대로 첫차와 막차 시간이 저희가 간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은 한 30분에 운행 횟수도 좀 전에 간선들이 다 90여 배가 넘었다면 운행 횟수는 한 30회 정도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기는 그러면 이거 버스 정류장이 네. 몇 개 정도 그 석현동 차고지에서 뭐 이 마지막 이 순환 노선은 아니라 그 네. 마지막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걸릴 거로 예상하고 있나요? 좀 전에 저희가 간선 때도 이제 같은 질문 주셨지만 간선보다는 그 정류장이라든지 이 숫자를 좀 더 여유 있게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20개 이상 정도 예, 된다. 그러니까 다만 이것도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를 의견을 통해서 받아서. 할 것인데 간선과 지선에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목포시는 그래도 정류장 숫자는 줄여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효율성이 올라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기존 112번 노선 쪽으로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선 네. 2번 노선입니다. 전면 개편한. 네, 지선 2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북항 지역, 영산로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가지 노선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설명해 네, 주세요. 뭐 특히나 뭐 수요가 높은 이제 산정로에 대한 부분도 이제 구간을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연동 파출소라든지 모포 우체국에서 간선과 이제 환승이 가능한 그런 노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차 막차 시간 비슷하고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도 지선 1번과 비슷합니다. 네. 자, 지선 3번입니다. 네, 지선 3번은 보시다시피 조금 길쭉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간선, 지선 이렇게 나눴지만 시민들이 가는 주요 구간을 빠지지 않도록 보시다시피 이제 설계가 됐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배차 간격은 이제 고정 배차, 운행 횟수는 조금 다르지 않게 약 40회 정도. 첫차, 막차 시간은 이제 같습니다. 이 노선 시민들에게도 친숙합니다. 기존 1-A, 1-2번과 비슷한 노선이다. 자, 저기서 새로운 단어가 고정배차라는 말을 나오는데 고정배차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고정 배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홀딩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9시 한 번 다니고 9시 10분에 다니고 뭐 10시에 다니고 이렇게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차가 10분 단위로 균등하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네, 가는 맞습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이 서로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 배차란 말로 조금 용어를 대체한 그러니까 뭐 것입니다. 10분, 30분 단위가 아니라 네. 어느 구간대는 10분이 됐다가 네. 예. 어느 구간대는 뭐 40분이 됐다가 네. 1시간이 됐다 이렇게 네. 바뀐다는 거예요? 네, 조금- 맞습니다. 네, 뭐 탄력 알겠습니다. 배차를 좀 구조화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선 3번까지 설명을 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순환 1번입니다. 네, 저 간선이 중심 역할, 지선이 이제 보강 역할을 했다면 이제 순환 노선입니다. 제목이 조금 바뀌는데 말 그대로 순환 노선은 시민들이 조금 통념적으로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는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환 1번은 기존 7번과 좀 비슷합니다. 시민들도 7번 노선을 익숙하실 텐데요. 배차 간격은 30분인데 운행 횟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순환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고정된 간선 지선과는 조금 운행 횟수에서 차이를 보일 수가 있으나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차차 막차 시간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면 개편한 순환 2번 노선입니다. 이건 아니죠, 안? 예, 맞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저기 혹시 시청자분들이 이게 확정됐다고 생각하시는데 확정된 아니라 네. 용역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최적의 어떤 결과일 것 같다라고 해서 내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고요. 뭐 순환 2번 같은 경우는 1번과 비슷하지만 비슷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하단과 남악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동부 순환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부 쪽에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 그런 순환 노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 3번은 보시다시피 목포 이제 서쪽 지역입니다. 구도심 지역을 구간 순환해서 운행하는 노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고요. 자, 순환 재원은 다음과 4번이죠. 같습니다. 다음은 네, 네. 마지막. 굉장히 전면 높습니다. 이것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인데. 예, 조금 이제 돌아가지만 배차 간격이 보시다시피 한 12분 가량으로 그만큼 이제 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조금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 순환 횟수 같은 경우는 약 한 80회 정도고 대신 이제 막차 시간은 조금 일찍 끝난다. 10분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당에서 석현동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노선은 한 바퀴 도는데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정류장이 확정이 안 돼서 완전하게 정확한 시간은 아닐지라도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타봤을 때 1시간 반. 가까이 대주고 이 노선은 저희가 실제 운행을 해봤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네, 걸렸던 그 정도 거 보시면 지금 보고 될것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타봤죠. 예, 네,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던가요?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기존의 13번 노선과 그다음에 15번 노선을 이제 결합한 노선으로 사실상 기존 이제 13번과 15번이 수익성이 괜찮은 노선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요 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포 현재 그 남악 지역 말고 이제 구도 저기 이제 목포시청이랑 용해 이런 주요 이제 그 인구 밀집 지역, 그러니까 공동주택 쪽을 다 경유를 하고 학교도 다 경유를 하는 조금 그런 이제 마리 순환 노선이 이제 사실상 간선 노선의 역할을 하는 순환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노선이 수익성이 좀 좋을 것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선 3개, 그다음에 지선 3개, 순환 4개까지 설명하는 전면 개편안을 설명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네. 바로 낭만. 부분 개편안. 예, 뭐 전면 개편 낭만 버스도 자, 있기는 낭만버스 했는데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자, 낭만버스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예. 빠르게 지나가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낭만버스라고 하면은 지금 목포시에서 공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이제 형태는 공영이지만 실제 지금 운행은 현재 운수업체에서 네 하시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지 자체가 벽지, 그러니까 버스가 잘 들어가지 않는 지역과 다음에 관광 목적으로 하다 보니 현재 이제 조금 기존 노선이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 대폭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비효율성이 눈에 예. 바로 들어오고 막 베베 꼬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됐는데 변경된 노선을 보시면 예. 네, 이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 출퇴근 시간대 대양산단 내부는 순환한다든지 좀 전 그림과 비교를 해보시면 좀 상당히 낭만버스 조금- 11번입니까? 네, 그 전에 맞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전에 그림이 네, 낭만이 저렇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았는데 네. 자 개편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노선이 약간 시간대에 따라 지금 대양 산당 부분이 빠집니다. 시간대에 따라서요. 네. 예, 그다음에 낭만버스 22번. 22번. 네, 보시다시피 뭐 시민들 뭐 민원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관광지들을 경유한다라는 부분도 가능하도록 이제 개편을 저 했고요. 위에하고 아래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케이블카 이제 운행 시간대에 따라서 케이블카 쪽을 이제 안 아. 들어가는 구조로 네. 조금 더 효율화. 뭐 이런 것도 디테일이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거네요. 조금 노선이. 더 신경을 썼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노선과 달리 보면 이제 그 평화광장까지 쭉 이어가지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기존 노선과 좀 달리 그 관광지를 이제 사막도를 지나서 저기 평화광장까지 쭉 이어가는 형태로 해서 목포시의 주요 관광지를 다 돌 수 있게끔 노선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뭐 그리고 33번도 이렇지만 그냥 뭐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전면 개편한 이걸 한번 예, 보여드리고 전면 싶습니다. 개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존 저희 목포시 노선에 비해서 전체 그림을 보신다면 뭐 지선 간선들이 이렇게 딱 확실히 노란색으로 구조화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선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돌아가는 선이 예, 있고. 이것이 이제 순환 노선과 지선들이고 보시다시피 낭만버스 이런 식으로 보강할 수 있게끔 기존 노선보다 확실히 그 축과 이러한 설계가 뭐 일단 가장 완벽한 전면 개편안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뭐 20%의 효율성이 있다. 예, 보장할 수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기존 현재 버스가 105대 정도 돌리는 분량으로 봤을 때 서비스 공급량을 기존이 100이라고 쳤을 때 전면 개편안에 동일한 대수를 투입할 경우 동일한 비용을 투입할 경우에 약 120% 정도를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 전면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시다시피 시민분들이 보시더라도 일단 공급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대중교통 사업은 뭐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효율성은 이제 그런 예산에 대한 캐파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시다시피 운행 횟수라든지 공급량이 늘어나서 훨씬 편해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정시성. 시민들이 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가장 좋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비 운행을 통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검증이 된 전면 개편안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운전자분들 피로가 감소해서 아무래도 운행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감소하고 네.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기사님들이 안 피곤하시면 주민들에게 친절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기대를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시가 인프라가 없습니다. 버스 차고집뿐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전기 버스에 뭐 친환경 버스에 대한 도입 지금 인프라들이 이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분 개편안으로 한번 가보죠. 네. 전면 개편안 이 전체 예, 그거고요. 자, 부분 개편안은 유지, 개편, 폐지를 통해서 지금 13개 노선을 12개 노선으로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부분 개편안은 보시다시피 이게 1번 노선입니다. 저희가 뭐 개편 30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기존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일단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노선 같은 경우는 30번 노선입니까? 저희 지금 기존에?
기존 1번 노선. 기존 기존 1번 일본 노선? 노선입니다. 네. 개편되면 이제 3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보시다시피 중북도가 이제 상당히 감소된다. 이제 목포시 버스 운행의 또 문제점이 뭐 도시의 구조라든지 정류장 숫자뿐만 아니라 중북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버스 노선을 두 개로 분리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존 1번 노선이 이렇게 지금 장거리 운행입니다. 하게 되면 마이크를 좀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기존 1번 노선을 보시면 남항에서 출발해서 이 노선을 한 번 다 기사님들이 운행을 하시면 약 한 3시간 반 정도 네. 걸리시는 노선인데 이 노선을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두 개로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분리한 그림이고 다음 그림에 아마 이게 예. 두 번째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다음 그림 한번 봐보시죠.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보시다시피 그림이 이렇게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저희가 사실 오늘부터 오후부터 이제 설명하는 게 각 권역별로 또 설명이 됩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1번 노선이 해당되는 지역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신동아 파밀리를 이제 구간에서 삭제하겠다 하면 거기 저 버스 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류장을 준비했다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예전에 그렇게 그 준비를 신동아 했습니다. 패밀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네, 맞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도 이렇게 받아보시겠다. 예, 만약에 맞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시죠? 예, 뭐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삭제를 한다라는 구간이 완전히 삭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음. 부분 개편안에서는 효율적인 정류장 위치를 찾아서 주민들이 좀 더 빠른 시간에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정했다라고 자,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 됩니다. 노선 한번 보여주시죠. 1-2번 노선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부분 개편안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2번 노선입니다. 예. 2번 노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우리가 운행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있습니다. 네. 뭐 대성 주공 뒷길을 대성동 사거리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길만 조금 수정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딱 수가 봐서는 있겠죠. 어디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제 대성동 그 천년 주공 아파트 주변을 지금 수정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저 구간이 왜 저렇게 가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노선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예, 예, 예. 아마도 이제 대표적인 민원성 노선이고 예, 예. 기사님들이 안전에 되게 위험을 좀 느끼시는 구간이라 지금 조정을 지금 했습니다. 봐도 이렇게 달라진 게 뭐가 특별히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실제 이제 타 보시면은 네. 저거를 체감을 조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확신하는 부분이 주민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제 그럴 그래서 겁니다, 저희가 아마. 권역별로 설명을 예, 예, 드리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설명이 필요한 거죠. 기자님께서 이제 신동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 지역 예. 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노선은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비파 아파트까지 이 노선을 이제 연장해서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112번 같은 경우는 폐선을 지금 부분 개편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하당 지구 내에서 노선 연장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중교통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했습니다. 112번을 폐선한다면 기존에 112번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지고 오신 거 있나요? 네, 뒤에 있습니다. 뒤쪽에 예, 나오니까 뒤에 설명을 듣도록 하죠. 네, 자, 7번, 7번 노선은 이렇게 현행 개편한다. 유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행 유지. 예, 맞습니다. 7번 노선이 수익성이 좀 좋은 노선이고 수익성이 좋다는 건 시민분들께서 많이 타시는 노선이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또한 유지를 검증이 했습니다. 됐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9번 노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기존 노선대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예. 목포역 경유하고 그다음에 유달 경기장에서 100년대로 운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배차 간격이 35분에서 40분 사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면 개편할 때 10분이 혁명이다라고 네, 말씀드린 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예, 예. 사실 배차 간격이 3, 40분이 되면 10번 노선도 마찬가지인데 부분 네. 개편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10번 노선을 이제 구도심을 경유하도록 이제 개편해서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10번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항 지역이 좀 빠지는 게 특징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지역이. 네, 네, 저희가 뭐 알겠습니다. 대체 노선들 다 준비했습니다. 네. 13번은 현행 유지로 13번은 판단을 현행 했습니다. 유지. 잠시만요. 13번 노선 같은 경우가 목포 시민분들께서 버스 이용하는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사실 노선 모양이 썩 막
이게 수익성이 좋을 것 같은 노선 모양으로 보이시질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이 노선이 목포시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이 노선이 보시면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갑니다. 보면 네. 네. 그러네요. 네, 구석구석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다이렉트로 좀 가는 것을 목포 시민들이 좀 선호한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전면 개편도 자, 여기서 잠깐요. 200번은 안 나오나요? 라고 했는데 200번은 지금 시외 노선이죠?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뒷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자, 순서대로 하시죠. 네,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15번 노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변경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막도로 기점을 이제 변경했다라는 부분이고 석현동 인근 운행을 최소화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최소화하든 폐선한다 뭐 이런 의견을 드렸던 노선들은 뭐 결국에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고 효율성도 감안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공백은 발생하지 않게끔 설계가 네. 되었습니다. 그다음 20번 노선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목포시 노선이 같은 권역을 계속 돌고 있으면서도 사실 뭐 협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이제 30분 정도의 저희가 지금의 배차 간격을 가지고 있고 20번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막도로에 대한 선형을 연장해서 조금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대성주공 뒷길 구간은 조금 폐지를 했는데 이건 저희가 권역 설명회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제 기간 중에서 평화광장 구간에 임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느꼈고요. 네. 60번 노선입니다.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만호동 구간을 제외 형태로 개편을 했습니다. 사실 뭐 간단한 논리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네. 네, 6번하고 112번 예. 나왔습니다. 뭐 폐선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적었습니다. 6번 노선 같은 경우는 수요 구간이 제한적이고 직결형 노선의 선호 대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이렇게 이제 꼬아서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전에 보셨던 뭐 20번대 노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 노선 같은 경우입니다. 상동하고 하당에 집중된 수요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낮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된 공간은 다수 노선이 이제 접근을 해서 굳이 이 노선을 이용 안 하시더라도 다른 노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세요. 6번과 이제 6번 노선을 보시면 네. 노선이 이렇게 물결을 치는 파동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예. 이 노선을 선호를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목포 시민들이 보시면 아까 13번 노선과 노선처럼 대개 간결한 노선. 네, 대비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2번 같은 경우는 보면 종축 느낌보다는 세로 횡축 느낌이 강하게 노선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노선도 실질적으로 수요가 매우 낮은 노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분 개편 노선 마지막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마지막은 아니고 이거랑 이제 시에만 설명드리면 이제 알겠습니다. 설명 끝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부분 개편안도 그게 위에가 기존 노선이죠. 기존입니다. 저희가 변경한 이제 개편 아닌데 보시다시피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면 개편안처럼 노선이 명확하게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노선, 순환 노선이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기존보다도 상당히 효율화가 됐다라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신 200번 노선도 예.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포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거의 찾기 힘들다. 제가 좀 전에 계시고요. 네. 속초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초도 이제 양양 고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목포시 관외로 나가는 이런 노선들이 상당히 목포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목포 시민이 신안에 가시면 목포로 다시 귀가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 이래 목포시에 보시면 대부분의 적자들이 모안이라든지 신안 이런 시외계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배치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에서도 이제 다른 시군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용역사 측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목포시에서 시외로 지금 나가는 노선들을 사실 폐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시 입장에서 목포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단순 이제 버스 대중교통을 경제성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시민 복지, 공공성의 논리로 같이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인접 시군이랑 비용 분담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선을 저희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인접 지역에서 이 노선이 필요가 없어서 자기들은 이제 재정 분담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희도 해당 시군에서요? 네, 해당 네. 시군에서 한다면 저희도 폐선을 하되 이제 시민분들의 이제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폐선보다는 조금 개편하는 방향으로 구간 단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목포시에서 시외로 다녀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막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노선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기존 과거 노선들을 다 유지를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 신안군에서 지금 공영제를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신안군 공영버스 한 50여 대 된다고 그래요. 네. 그 버스가 지금 뭐 이제 퇴원 유진 운수가 지금 노선권 문제 때문에 한때 목포역에서 터미널까지 다니도록 해주자.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노선을 운영하는 대가로 뭐 몇 억을 달라. 뭐 신안군이 요구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했다라는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럼 노선 개편안이 되고 이제 버스가 운영권을 이제 포기를 했으니 또 신안군 공영 버스랑 이렇게 콜라보를 이뤄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혹시? 저희가 이제 노선에 대한 권리를 이한철 대표님께서 뭐 이렇게 양도양수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게 어떻게 이제 절차가 잘 마무리된다면 저희 그다음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인접 시군이랑 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계속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요. 장여진 씨께서 15번 배차 간격은 더 늘어나나요? 부분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5번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있나요? 네, 15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입표가 안 나올 것 예,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분 개편안이고 말씀하신 15번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간을 이제 조정했기 때문에 네. 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적이지 않고 버스 업체랑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개편, 부분 개편안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편하시도록 예, 이렇게 예.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분 개편안에 뭐 그걸 정량적 빨리 효과에 설명해 대해서. 주시고요. 네. 우리 이제 그 전면 개편하고 부분 개편안 전체 노선도 있잖아요. 그거 네. 한번 두 개 보여주면서 네.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설명해 주죠. 그 효과에 부분 대해서. 개편안은 서비스 공급량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같이 운행 정치성을 지금보다도 향상을 할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당장 바로. 네. 저희 전면 개편안은 조금의 불편을 동반한다라고 시민들의 말씀드렸지만 혼선을 최소화시키면서 네, 맞습니다. 효율성은 조금 높이고. 예,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저희 목포시 인구 규모 정도 되는 이제 20만 이상의 규모 도시에서 노선을 전면 개편했을 때 혼란이 제법 오래 가는 경향이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사 측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면 개편안과 부분 개편안 노선 현황도를 한번 두 개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떤 게 더 나을지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전면 개편안 다시 설명드리지만 상당히 심플해집니다. 배차 간격이 지금 3, 40분에서 저희가 뭐 간선 같은 경우 10분 가량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버스가 10분에 한 번씩 온다고 하시면 시민분들 대단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부분 개편안 지금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수정했지만 전면 개편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추진했다라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이정희 주무가. 네, 그 이제 주요 이제 노선 개편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 세로 구간의 공백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보도 이용을 해서 버스 이용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개편을 한다면. 보도라는 게 네, 걸어서 걷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세로축은 너무 이제 수요도 너무 낮게 나오고 하다 보니 그런 곳을 이제 지금은 경제적 업체도 운수업체도 지금 경영난에 시달리고 목포시도 지금 노선 일단 효율화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지금 버스 노선 개편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쭉 취재를 하고 목포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해 요구도 많고 또 상인분들의 또 요구도 많고
또 노약자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걷는 것도 최소화하시고 그 내 집 앞에 바로 버스장 있는 게 버스 정류장 있는 게 최고일 것 같은데 이거 합의 도출하는 게 오늘부터 지금 오늘 어떻게 되는지 이제 노선 개편 설명안은 네, 오늘부터 노선 개편 설명안을 4시부터 네, 실시를 하고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기입니다. 용당 1, 2동, 연동, 사막동, 1호동, 하당동. 자, 오늘 오후 4시 이랜드 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요. 제1권역 용당 1, 2동, 연동, 사막동, 1호동, 하당동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권역별 순회 주민 설명회가 처음 열립니다. 오후 4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은 지금 이 안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일부 이제 수정을 하고 수정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시외 노선 또 협의를 맞춰가지고 그거 다 종합해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저희는 일단 6월 말까지로 그 저희 시장님 입장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6월 말까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최종안을 네.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난관이 많이 예상돼요. 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를 것이고 주민들 설득하는 데도 힘들 거고 또 주민들 간에도 또 입장도 다를 것이고 네. 이 노선 개편안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용역사 대표님께 물론 시민들이 잘 협조해 주면 좋겠고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여러 지역을 또 해봤고 방금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끼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목포시는 다른 곳과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국 최초로 100여일 정도 버스가 섰고 이런 부분들이고 기존까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엮여서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 뭐 누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다만 이번 개편을 통해서 목포시 대중교통이 발전해 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할 거지만 시민분들께서도 서로 조금 양보해 주시고 본인이 가장 필요하다라기보다 많은 대중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조금 잘 받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직접 이 업무를 처음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이제 노선 개편이 순조롭게 되려면은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한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그 21세기 산업연구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자기 것만 챙기기보다는 목포시 전체를 한번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이거를 바탕으로 향후 이제 계속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노선 개편안이 단기로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니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존의 버스가 우리 집까지 왔는데 이 개편안을 부분이든 전면이든 개편안을 보니까 버스가 우리 집까지 안 오더라도요. 제가 생각할 때 시민분들께서 화내지 마시고 정말 버스가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낫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 찾아가서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러지만 우리 집 앞에 왜 버스가 안 다니냐. 저쪽 의원들은 다 다니게 만들었는데 이거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버스가 정말 구간이 많아요. 정류장이 많아져가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그 이한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장님 의견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뭐 거의 약속된 시간이 거의 이야기하다 보니까 핵심만 이야기한다고 그래도 거의 1시간이 지났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목포 MBC가 특집으로 마련한 자세히 알아봅시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도 최근에 목포 MBC 뉴스를 통해서 기획보도로 걷기 좋은 도시 목포 만들기라는 뉴스를 만들었죠. 그 뉴스의 핵심은 버스 노선이 부분이든 전면이든 많이 걸어야 된다. 지금처럼 버스가 내 집 앞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두고 우리 시민들이 걷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데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었거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예.